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지혜 채널의 예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죠. 이맘때면 제철 과일도 많고 반찬거리나 추석 남은 재료 챙기느라 냉장고가 더 가득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감자든 과일이든 뭐든 다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식품안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냉장 보관 중인 채소와 과일의 절반 이상이 영양소 손실이나 곰팡이 오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차갑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사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차가운 공간에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음식도 생명이라 추위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 몸을 바꾸기 시작해요. 감자는 당분을 늘리고 양파는 습기를 먹어서 곰팡이를 키우고 마늘은 향과 영양을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북구에 사시는 73세 박종만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저는 감자를 늘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게 오래가고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었는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감자가 초록색이네요. 이건 독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라 차가운 곳보다는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섭씨 10도에서 15도 정도가 적당하지만 냉장고는 보통 3도 안팎이죠. 감자 입장에서는 한겨울 산속에 갇힌 기분일 거예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0세 유정자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예디님, 저는 감자를 냉장고에 두면 싹이 덜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꺼내보니까 껍질이 축축하고 색이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냄새도 이상해서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신선할 거야라고 믿었던 냉장이 오히려 감자에게는 혹독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감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 몸속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데 그 상태로 뜨겁게 조리하면 당분과 아미노산이 만나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된 성분이에요. 냉장 보관한 감자를 튀기면 그냥 감자를 조리했을 때보다 독성 물질이 2배 이상 생긴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보다 서늘한 곳이 좋아요.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밑처럼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보관하면 습기를 막고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감자가 빛을 받으면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그건 솔라닌이라는 독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그 부분은 꼭 깊게 도려내세요. 조리 전에는 감자를 따뜻한 물 약 60도 정도에 40분 정도 담가두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는 매일 먹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감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과 위를 지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속에 감자 옆에 양파도 함께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양파는 참 고마운 식재료죠. 국물 맛을 내고 볶음에도 들어가고 생으로 먹어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양파도 냉장고에 넣는 순간
보이지 않게 건강을 해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4세 정혜자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저는 양파를 꼭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 밖에 두면 물러질까봐 늘 야채칸에 넣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꺼내보니까 껍질이 축축하고 냄새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썰어서 국에 넣었는데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정혜자 어르신처럼 양파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양파는 습기를 싫어하는 채소래요. 종이처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냉장고는 습도가 90%를 넘죠. 양파 입장에서는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 속 습기를 머금은 양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간을 손상시키고 피로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실제로 전남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자주 섭취한 가정의 절반 이상이 소화장애나 복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모르고 먹지만 간은 그 독소를 해독하느라 계속 지쳐가고 있는 거죠. 광주 서구에 사시는 78세 오명선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정리를 해주다가 어머니 양파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상온에 두고 있어요. 맞아요. 양파는 냉장보다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해요.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서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양파를 지켜주거든요. 그 다음은 통풍이에요. 플라스틱 봉지보다는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감자와는 따로 떨어뜨려 두는 게 좋아요. 양파의 향이 감자 싹을 자극해서 감자가 더 빨리 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미 자른 양파라면 예외입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되 일주일 안에 꼭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수분이 늘고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지만 보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간 건강과 소화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젖어 있는 양파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늘도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죠. 고기 구울 때도, 김치 담글 때도, 심지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마늘 한 쪽이면 든든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의 상징 같은 마늘도 냉장고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69세 김명자 어르신의 편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즘은 손이 아파서 마늘 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깐 마늘을 사다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 며칠 지나면 마늘이 미끌거리고 냄새가 시큼하게 변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자주 헐더라고요. 마늘을 매일 먹는데 몸이 오히려 피곤해요. 김명자 어르신의 사연처럼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 산화가 시작돼요. 냉장고 안의 높은 습도는 마늘을 더 빠르게 상하게 만들죠. 결국 수분이 많아지고 표면이 끈적거려집니다. 무서운 건 이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세균이에요. 깐 마늘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깐 마늘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이 정답이에요.
한번 쓸 만큼만 소분해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다지거나 썰었으면 됩니다. 통마늘은 껍질째 망에 넣어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그 상태라면 반년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천연 항생제지만 습한 냉장 환경에서는 그 힘을 잃어요.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약이 되는 마늘이 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마늘을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냄새가 달라지진 않았나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법 하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참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죠. 빨갛고 탱글탱글한 그 모습만 봐도 왠지 몸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이 토마토도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잃어버린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김명자 어르신의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꼭 먹어요. 남편이랑 같이 건강 챙기려고요. 장을 보면 한꺼번에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맛이 밍밍하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하며 그냥 먹고 있긴 한데 왠지 예전처럼 기운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김명자 어르신의 말처럼 토마토는 냉장 보관을 싫어합니다. 섭씨 3도 안팎의 차가운 냉장 온도는 토마토에게는 겨울바람 같은 혹독한 환경이에요. 그 안에서 토마토의 세포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맛과 향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리코펜과 비타민C가 최대 6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리코펜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냉장 보관을 하면 이 귀한 영양소가 절반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색은 여전히 붉지만 그 속은 이미 힘을 잃은 거예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순 어르신도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건강식이라며 토마토를 자주 보내줘요. 처음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며칠만 지나면 껍질이 시들고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상온에 두고 익혀서 먹어요. 그랬더니 훨씬 맛있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을 때 리코펜이 가장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천천히 익혀야 영양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미리 냉장고에 넣으면 그 성장과 숙성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보관할 때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냉장 금지입니다. 상온에서 이틀이나 사흘 정도 두면 자연스럽게 붉게 변합니다. 둘째, 완숙된 토마토는 가능하면 상온 보관을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면 먹기 30분 전에만 냉장하세요. 셋째, 익혀 드실 땐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주세요. 리코펜이 지방에 녹기 때문에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는 시원하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햇살을 머금은 따뜻한 채소예요. 냉장고보다 부엌 선반 위 은은한 햇빛이 닿는 곳이 더 잘 어울립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차가운 토마토가 잠들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꺼내 따뜻한 공기 속에 놓아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여러분의 혈관과 면역력을 지켜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오이와 바나나. 하나는 시원하게, 하나는 달콤하게.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익숙한 과일들이죠. 그런데 이 두 과일에게 냉장고는 생각보다 가혹한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세 박용우 어르신의 편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름이면 오이 냉국을 참 자주 해 먹습니다.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항상 냉장고에 오이를 넣어두고 썰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오이가 물컹해지고 썰면 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맛도 예전 같지 않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박용우 어르신의 오이는 이른바 냉해를 입은 겁니다. 오이는 원래 인도 같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채소예요. 섭씨 3도의 냉장고 안에서는 세포벽이 얼었다 녹으면서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소화 효소도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냉장 오이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이를 보관할 때 세워두라고 조언합니다. 덩굴에 매달려 자라던 습성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신문지에 싸서 세워두면 습기를 막고 아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씻지 말고 물기가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번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8세 이은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먹어요. 혈압에도 좋고 속도 편해서요. 그런데 여름이라 그런지 금방 까매져서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껍질이 새까매지고 맛도 밍밍해졌어요. 이게 상한 건가 싶어서 버리기도 했죠. 바나나는 열대 과일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세포벽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껍질이 검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속에서는 비타민C가 80% 가까이 사라지고 칼륨도 줄어들죠. 그래서 냉장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바나나를 오래 두고 싶다면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껍질을 벗겨 한 개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땐 스무디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온에서는 꼭지를 랩으로 감싸주세요.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막아 과숙을 늦출 수 있거든요. 오이와 바나나 둘 다 시원하게 보다 살아있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보다 부엌의 그늘 한 켠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혹시 지금 오이와 바나나가 들어있나요? 오늘은 그 둘만이라도 꺼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여름 속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빵, 천연 건강식의 상징인 꿀. 이 두 가지 또한 냉장고에 넣는 순간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6세 김명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구워 먹어요. 빵은 곰팡이 날까봐 늘 냉장고에 넣어두죠. 그러다 보니 빵이 너무 딱딱해서 이로 베기도 힘들고 먹고 나면 속이 부대껴요. 맞아요. 빵은 냉장 보관이 가장 나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빵 속 녹말이 빠르게 굳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6배나 빨리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을 빵의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빵은 부드러움 대신 돌처럼 단단해지죠. 게다가 단단해진 빵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혈당도 빨리 올라가요. 냉장고 안에서 구조가 변하면서 당이 급격히 흡수되기 때문이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특히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빵은 실온에서는 2, 3일. 장기 보관은 냉동이 정답이에요. 하루치씩 나눠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땐 해동 없이 바로 토스터에 구워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이번엔 꿀 이야기예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장성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귀한 꿀을 선물해 줬어요. 귀한 거라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며칠 지나니 하얗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괜히 상한 줄 알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꿀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음식이에요.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3000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완벽한 균형이 깨집니다. 꿀 속 포도당이 결정화되며 딱딱하게 굳고 향과 항균력이 줄어들어요. 뚜껑을 열 때마다 맺히는 물방울이 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수분이 발효를 일으켜 시큼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꿀은 상하지 않습니다. 굳었더라도 40도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되고 향이 사라지니까요. 꿀은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 속 실온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빵과 꿀 둘 다 냉장보다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빵은 따뜻한 공기 속에서, 꿀은 어둑한 찬장 속에서 비로소 제 빛을 되찾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빵이나 꿀이 차가운 냉장고 속에 있진 않나요? 그 자리에서 꺼내 따뜻한 공간으로 옮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오늘 집에 가면 냉장고부터 열어봐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